교과서 96쪽입니다. 첫 줄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로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에 박스를 치고 3차, 4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 3차에서 개헌을 하고 4차에서 조금 보완을 했어요. 옆으로 가서 이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장면 내각의 수립. 한 줄 밑으로 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를 마련. 이게 1번. 두 줄 밑으로 가서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게 2번. 옆으로 가서 1961년에 사회 혼란을 틈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붕괴. 이게 5.16 군사정변이 되는 거고 3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장면 내각에 밑줄을 치고 장면 내각을 제2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 밑줄을 치고 제3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이 박정희 정부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5대부터 7대 대통령이었다. 첫 줄 반공이 1번, 옆으로 가서 경제재건이 2번, 또 옆으로 가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군정을 실시. 군정에 동그라미를 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는 점을 찍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 이때 개헌을 5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정부 앞에 4번이라고 쓰고, 박정희가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 이게 5번입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 이 부분이 이제 6번이 되는 거죠. 여기 또한 앞에서 한번 끊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이게 기억. 옆으로 가서 군대의 현대화. 이게 니은. 또 외화의 획득. 이게 디귿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국군 파병을 결정. 그리고 베트남의 국군 파병은 박스를 친 다음에 이게 7번이 되는 거예요. 한 줄 밑으로 가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을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 이거를 이제 3선 개헌 이렇게 하고 6차 개헌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탐구를 잠깐 봐야 되는데, 브라운 각서에 밑줄을 칩니다. 이 브라운은 당시 미국 대사였다. 이 미국 대사가 글로써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첫 줄,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상단량의 장비를 제공.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AID 차관을 제공한다.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 AID는 그냥 경제개발이라는 뜻이다. (97쪽으로) 넘어갑니다. 유신체제 성립 이렇게 하고, 그 유신체제를 제4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박정희 정부하고 유신체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때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독재를 만들어 놓고 박정희는 스스로 8대 9대 대통령이 된다. 처음 4줄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배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 줄, 경제가 불안해져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었다. 이게 1번. 옆으로 가서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완화되면서 반공 이념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게 2번. 옆으로 가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 이게 3번.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걸 정치력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만한 정치력이 안 되니까 힘으로 때려 눌러서 독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개의 문단을 묶어가지고 이게 유신의 내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독재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헌법에 박스를 치고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이게 1번.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점을 찍습니다. 이거 설명을 했는데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회의기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간 거죠. 한 줄 밑으로 가서 대통령 중임 제한이 없어져서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 이게 2번입니다. 또 한 줄 밑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의 임명권,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 이게 3번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강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긴급조치권이에요. 이건 뭐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건데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명령 또는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겁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언론, 노동, 학생 계층 등이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 이게 1번. 옆으로 가서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여 이를 탄압. 옆으로 가서 2차례의 석유 위기로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다. 이게 3번.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입니다. 첫 줄. 1976년에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 이게 1번이고 여기 제야라고 하는 거는 비정치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옆으로 가서 1979년에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이게 2번이고 부산과 마산을 따가지고 분마항쟁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후에 민주주의 시위의 전국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한 줄 밑으로 가서 권력 내부에서는 갈등이 빚어졌다. 이렇게 민주화 시위가 커지니까 이거를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냐 아니면 온건하게 진압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했다. 옆으로 가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린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은 날짜가 10월 26일이기 때문에 12.6 사태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입니다.